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세명초등학교 교사 김유민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지금 이 시간 한참 분주한 시간인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냥 아기 같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간다니 참 많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 취약 통지서를 받던 날 벅찬 감정으로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취약 통지서를 받으면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제가 교사가 된 지 이제 10 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 정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학교라는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학교가 어떤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더라도 뭐 '별로 궁금한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서 있는 곳에 따라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같은 그림도 다르게 보이듯이 막상 학부모로서 만나는 우리 학교는 너무나 낯설고 그리고 궁금한 곳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학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저도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더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학부모로서 궁금했던 것, 그리고 예비 학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마다 그리고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취약 통지서가 언제쯤 나오나 한참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언제쯤 취약 통지서를 받고 신입생 예비 소집일을 하며 입학식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전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미리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시나 제가 봤더니 학교에 가기 전에 기본 생활 습관, 자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핵심을 골라서 준비하긴 했지만 또 이야기를 듣다고 보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듣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취약 통지서부터 입학식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저희 아이에게 왔던 취약 통지서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두었어요. 그럼 이 취약 통지서를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에 배부일을 보시면 12월 1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월 10일을 전후해서 배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약 통지서는 각 지역의 통장님께서 직접 집으로 가져다 주시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온라인으로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기 입학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학 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말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생 예비 소집일은요, 보통 1월 초순에 합니다.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는 이렇게 받은 취약 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받은 취약 통지서를 바탕으로 해서 취약 대상자를 확인하고 반 배정을 합니다.
간혹 온라인으로 취약 통지서를 제출했다 해서 예비 소집일에 취약 통지서를 지참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제출한 취약 통지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주민센터와 학교가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취약 통지서를 확인하고 발급받으신 제출하신 경우에도 학교에 예비 소집일 때에는 꼭 취약 통지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1월 이제12 월쯤 되면 이 "취약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약 통지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못 오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 통지서가 없으면 개인 정보를 다른 종이에 쓰고 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2월 10일 경에 배부되는 취약 통지서를 잘 보관하셨다가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잘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이렇게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고 나면요. 이렇게 서류 봉투에 각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 봉투 안에는 예방 접종 사업 안내문,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돌봄 교실 신청 안내문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각종 안내문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나가서 이렇게 취약 통지서를 받으면 우리 아이도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도 두근두근한 표정으로 학교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준비도 잘 해 오셔서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고 각종 안내문을 받고 나면 그다음 안내를 기다리시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 이제 됐으니 귀가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안내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게 다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신입생 예비 소집일은 아이에게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날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아이에게 학교를 처음 소개해 주시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있을 때 어린이집에 있을 때 보호자분께서 얼른 이렇게 '학교에 다녀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아이와 동행하셔서 학교를 이게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시고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이 낯선 공간을 또 엄마 아빠와 손잡고 걸으면 6년 동안 어떤 재미난 일이 생길까? 어떤 일들이 또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 신입생 예비 소집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왜냐하면 아동 학대 등으로부터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이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불참할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학교로 아이와 동행하여 방문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요. 혹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방문 요청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 날에 불참이 불가피하다 할 경우에는 학교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학교에서 이제 방문 가능한 날짜를 알려드리고 그때 맞춰서 또 방문하시면 되니까 예비 소집일 날 우리가 못 가는데 어떡하지?' 하고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이 취약 통지서를 보시면 예비 소집일이 하루인데요. 저는 이때 근무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굉장히 네 걱정이었는데 16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16 시부터 저녁까지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이날은 학교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늦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따로 이날에 휴가를 낼 필요는 없으시고요. 편하신 날에 편하신 시간에 방문하셔서 취약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루였는데 작년에는 6 일, 7 일이라고 해서 이틀에 걸쳐서 늦은 시간까지 취약 통지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네 맞벌이 가정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비 소집일에
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 또 "아이와 꼭 동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가급적 동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소집일까지 마치고 예비 초등생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입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그 부모님들께서 "너 이렇게 하면 학교 가서 혼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계시진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런 말들은 학교를 굉장히 무서운 곳으로 아이들이 인식하게 해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보다는 "와 학교 가면 재미있는 거 엄청 많이 한대. 그리고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학업에 들어가니까 미리 구입할 것은 없는지, 학용품은 어떤 게 필요할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담임 선생님들마다 준비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입학식 이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함께 부모님과 예쁜 책가방만 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돌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 초반에 그 예비 소집일에 예방 접종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라는 곳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방 접종이 꼭 되어 있어야 되는 예방 접종이 있는데 이 예방 접종 중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서 이제 부족하게 접종된 부분은 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안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학기 초가 되면 이거는 1학년뿐만 아니고요. 다른 학년의 경우에도 아이가 시력이 좀 나쁘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청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반에 아이들이 24명 정도면 한 5, 6분이 이런 요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인제 키가 이렇게 눈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매번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런 아이들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요청하기보다는 안과 진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교실 어디에서도 선생님과 칠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아이가 교실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또한 학교는 유치원보다 일찍 끝나죠. 네. 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났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예비 소집일에 안내된 그 안내문에 보시면 학교 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 시간에 따라서 돌봄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돌봄 교실이 학교마다 있죠. 그런데 이 돌봄 교실 신청문을 안내문을 잘 살펴보시고 보통 1월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2 월에 이제 총 입급 인원을 확정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학교에 따라서 모두 수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교할 것인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인제 입학식인데요. 어 코로나 상황에서는 학교마다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 년생 작년 2020년 입학이어서 입학식이 없었어요. 학교를 6월 달에 처음 갔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 놓은 실내화가 6월 달 되니까 너무 작아져서 한번 신어 보지도 못하고 새로 구입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이제 유연하게 학교마다 계획을 세워서 입학식을 진행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입학식을 앞두고 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언제 반편성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반편성 결과는 보통 입학일 한 일 주일 전쯤에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예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했었는데 이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학급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입학일에 맞춰서 등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등교일에는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 다 오셔도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요. 이 코로나 상황 하에서는 보통 보호자 1 인만을 동행해서 입학식에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보통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식장에 이렇게 입장을 하고 나면 반별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의자에 이름표를 붙여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착석을 하기 전에 아이와 부모님이 약속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이 낯선 공간에 왔는데 아이의 자리와 보호자의 자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우리 부모님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두리번거리거나 혹은 부모님이 있는 곳까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엄마 아빠는 저곳에 앉아 있고 그리고 입학식이 끝나면 "네 자리로 와서 엄마 아빠가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 저기 우리가 들어왔던 저 출입문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시면 아이가 불안한 마음에 엄마 아빠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입학식장에 가셔서 이렇게 아이와 미리 약속한 후 자리에 앉아서 입학식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식은 예전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례 하고요. 내빈 소개하고요. 그리고 여러 축하 인사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1 학년 담임 선생님을 각 반별로 또 안내하는 소개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입학식은 보통 1 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입학식이 끝나면 대부분은 바로 하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학교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의 인솔하에 교실로 안내되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한 명 한 명 입맞춤하며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이때 부모님이 오셨을 때 무거우니까 배부를 하기도 하고요. 이 교과서가 이제 학교로 도착하는 일정이 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입학식 당일날 또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니까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